안녕하세요. 성장개미TV입니다. 자, 3월 11일 이렇게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일단 양 시장 다 외국인이 많이 끌어줬죠. 그 외국인의 강한 매수 속에 자, 이제 시장이 조금 살아났고요. 중요한 자리들에 올라섰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오늘 프레시바이오 파마하고 매일 이제 촬영을 해드리는 좀 걱정이 되는 바이넥스 이렇게 두 종목을 살펴볼게요. 프레시바이오 파마는 이 프레티 바이오로직스의 상당 힘입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바이넥스는 오늘도 이제 급락을 맺지 못했는데 조금 이 업계에서도 조금 일벌백계 이런 흐름이 있어가지고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어쨌거나 바이넥스 찍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꼭 지금 급락해서 찍은 건 아니고 예전에 잘 올라갈 때도 찍어왔던 종목이라 자, 꾸준히 한번 오늘 상황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 먼저 살펴보면 일단 시간별 투자자 동향 먼저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다 이끌어줬죠. 자, 마지막에 이 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시장을 조금 살려놨습니다. 1.88% 강한 급등을 했고요. 연기금은 오전에는 조금 이렇게 매도하다 오후에 매수세가 들어갔었는데 다시 마지막에 자, 매도세로 들어가서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투신하고 금융투자도 역시 매수로 오면서 자, 이렇게 조금 잘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이 외국인하고 연기금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보험 투신 쪽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이 자, 조금 이끌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이제 주봉이 오늘 마지막이죠.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무난히 좀 지나갔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꼬리는 달고 그때 훼손했던 그 2월 5일 이 속한 주가 훼손했던 이 꼬리를 달고 돌아섰는데 이 지수가 완벽하게 회복해야 시장이 살아난다고 보면 5주선의 회복이 시급해요. 근데 오늘 꼬리 끝에도 역시 5선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5선 회복을 잘 해줘야 자, 다음 주에 좋고요. 이 5주선의 이 변곡점 매물대가 좀 3,100포인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마 3,100포인트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이 이틀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니까 조정은 오는 건데 뭐 이렇게 하락 추세라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일봉에서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60일선을 잘 회복해주고 5일선 돌파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장이긴 해도 원래 사실 금요일장 월요일장이 조금 안 좋긴 한데 자, 금요일장에 내일 5주선만 회복을 해주면 자, 다음 주엔 5일선만 회복해주면 다음 주에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이왕이면 좀 20일선에 붙여놓고 다음 주 20일선 위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코닥 지수도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어제 요렇게 이 20년도 9월 달에는 이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강하게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반등해서 이 자리를 뚫어놨는데 사실 자, 이렇게 뚫어놨죠. 어제 이 자리를 이탈했으면 위험했는데 어제도 살짝 이탈했어요. 오늘 이 자리 밑으로 내면 엄청 위험하게 뻔했는데 다행히 오늘 반등해줬습니다. 외국인들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많이 반갑지만 이게 기간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은 다시 단기성 경향이 강해서 또 마냥 들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순간 또 빠져나가려면 밀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 5일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5일선 돌파 안착해주고 자, 21선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21선 포인트가 지금 937포인트니까 자, 이 정도까지는 자, 반등해주고 있지 않을까 900대 중반까지 생각해 보고 일단 900포인트를 좀 회복해줘서 자, 그나마 천만 좀 다행입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했죠. 보시면 종가가 18%대 자, 이렇게 18.18%대로 잘 이제 끝났는데 일단 뭘 투자자의 동향을 크게 미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첫날이기 때문에 보시면 자, 개인이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투신 금융투자 자, 전부 매도를 했죠.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요. 프레스바 이렇게 나중에 시간 낼 때 프레스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자리 잡을 때쯤 이 파마하고 같이 엮어서 장수 업로드되도록 하고요. 이 바이오의약품 CDMO 전문 제약사죠. 프레스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자, 지난달 23일날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고요. 자, 공모가가 11,400원으로 희망밴드 상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공모로다가 912원을 최대로 조달하고요. 이제 차세대 제품 등의 수주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제조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의 이 상승에 힘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잘 상승해 줬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꾸준히 찍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가가 기분 나빠요. 물론 좀 올라간 건 좋은데 이 종가상 완벽하게 5일선을 좀 회복해 주는 게 좋아요. 이 11선 맞고 자꾸 떨어지죠. 지금 추세는 정확히 그래프로 나와 있듯이 이렇게 뭐 하향인 가격이고, 또 하나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5일선이 상승과 하락 옆으로 가면서 또 계단식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계단식으로 하락한 자, 이 자리가 좀 강력한 저항대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가면 꼬리 달고 떨어지고 꼬리 달고 떨어지면 그러는데 자, 이렇게가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 지금 5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벽하게 이제 추세가 턴했다거나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만약에 내일이라도 5일선 돌파 안착하면서 이렇게 회복해주면 조금 안정적으로 흐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은 이게 십자형이긴 한데 조금 음봉선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양봉선으로 가려면 내일 같은 날 5일선에 깔끔하게 안착해주면서 끝나주면 자, 이렇게 이 모양이 자, 양봉선이 되고 여기서부터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뭐 이제 21선이 지금 처음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5일선 회복과 함께 21선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다중바닥을 그리면서 21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자, 이런 모습이 대충 예상이 되는데 보통 꼭 똑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상장주 같은 경우에 보통 고점 대비 한 반토막 내놓고서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중바닥, 그러니까 5일선을 완벽하게 회복해주지 못해도 이렇게 꼬리를 다는 자, 이런 모습 자꾸 보이죠. 그러면서 다중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한번 급등하고 20일선 안착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쭉 상승을 해요. 물론 이렇게 또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상장주가 아주 장기 투자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 정도쯤에서 이제 페리치 바이오파마도 보면 두 개라 좀 헷갈리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또 저점에 사신 분들이야 좋겠지만 또 이런 데서 이제 몰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자리를 잡고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러고 제일전기공업처럼 한번 급등하면 내비뒀다가 21선 잘 딛고 돌아 나갈 때 자, 매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조금 60분봉을 보면 이제 천만다행인 게 그 전에 일봉에서 이렇게 툭 꺾여서 꼬리 다른 이 지점이 이제 분봉에서 보면 자, 6대가 되죠. 27,500원 찍은. 그러면서 분봉에서도 변곡점이 생겼어요. 추세가 이제 그만 꺾인 거죠.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좀 돌아가면 안 되겠니? 하고서 반토막 내놓고 딱 돌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곡점이 가격 28,400원대인데 28,4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분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추세를 잡아 이렇게 확증을 할 만큼 이게 돌아서질 못했죠. 최소한 60분봉에서라도 이렇게 21선 완벽하게 장악해주면 좋은데 역시 오늘도 안착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 자, 이렇게 60분보다 변곡점까지 밀릴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이 28,400원대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잘 지키고 돌아 나가면 더 이상 이제 추가락이 확정되지 않고 주식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만은 없지도 언제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거치면 반등을 해주기도 하는데 자, 그 반등할 기준이 28,400원인 게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반등해주고 돌아 나가줘야지만이 일봉에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중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프리스트 바이오파마입니다. 바이넥스가 좀 심상치 않죠. 바이넥스를 보면 오늘 좀 안 좋은 기사 하나가 떴는데 이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제 바이넥스 제조 의미 변경 일본 100개 조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식약처가 지난 9일 날 바이넥스에 대해 이제 그 임의적인 의약품 주 원료 용량 및 제조 방법 변경 등을 확인해서 자, 24개 사로부터 수탁 생산 32개 품목에 대해서 전부 다 판매 중지 해소 조치했고요. 그 전일인 8일에는 자, 바이넥스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고 신고한 이 회사의 6개 약품에 대해서도 자, 잠정 제조 판매 중지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제약 이 바이오협회에서 이제 이번 사건을 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특히 제약 바이오는 더해요. 제약 바이오는 더군다나 꿈을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거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이넥스는 일단
예전에 손절 치신 분들, 근데 저도 이 바이넥스 이 천천히 떨어질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데 급하게 확 떨어지는 바람에 큰 손실을 보고 이제 손절을 치놓긴 했는데 역시나 이 기술적으로 봐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지금 다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꼬리 다른 지점이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에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하고 언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은 중요한 매물대가 되기도 하고 또 지지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넥스가 이 자리만큼은 과거 속의 가격이 우린 이 위에서 놀래하고 여기를 딱 뚫어준 때가 언제냐면 7월 달하고 두 번째가 8월 달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첫 번째 돌파한 가격이 다 깨놨고 이제 이 7월 달에 돌파한 가격이 정말 마지노선이고 이것까지 깨버리면 정말로 끝도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옛날의 가격 막 10,000원 이하대 6,000원대 막 이런 데까지 무슨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가가 다행히 이 가격은 지켜준 거예요.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12,000원대인데 오늘 저가가 13,150원 찍었죠. 위험했는데 저 자리까지 이탈하면 아마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어쨌거나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주봉에서도 보면 굉장히 크게 이제 하락하고 있죠. 자, 더군다나 떨어질 때 이제 조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거는 조정일 거야 라면은 보통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요. 이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을 거치고 큰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자,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서 떨어져 버리면, 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뭐 물타기나 분할 매수, 뭐 저점 매력 이런 것도 하나도 아니고요. 물론 저점 매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회사 괜찮으니까 저가의 매력 때문에 매수해야지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요. 일단 모든 게 안정돼야 돼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르죠. 내부자가 아니니까 항상 조심스러운데 뉴스를 믿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제 차트의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고 뉴스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오해가 있으면 오해한 대로 다 모든 공시와 이런 걸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자, 떨어지는 거래량이 일단 줄어야 돼요. 자, 지금 주식이 이렇게 보시면 이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으로 계속 실리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완전히 줄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줄면서 슬슬 떨어지다가 옆으로 자리 잡고, 자, 조금 회사에서 이제 노력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마무리되고, 자, 안정적으로 흐르고 옆으로 간 다음에 추세를 다시 틀어줄 때, 자,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주식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자, 추세를 틀어줄 때 비로소 이제 물타기 분할 매수를 해서 자,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어쨌거나 이 회사의 앞으로 노력이라든가 이 태도라고 시각청의 판단, 이런 많은 게 필요해 보여서 바이넥스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이제 여기서 뭐 일부러 떨어져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넥스 찍은 지 엄청 오래됐어요. 저는 이제 이 박스권 이때 있을 때부터 찍어서 자, 계속 이제 바이넥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던 사람이라 이 박스권 매매할 때부터 보고 있고 실제로 큰 수익도 냈었는데, 자, 중간에 박스권 하단에 건드렸다가 자, 엄청나게 예전에 버는 거 뭐 다 토해내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듯 제약바이오주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질의 맛이 많아요. 특히 제약바이오주가 다른 주식들보다 심하고,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도 천천히 밀리는 게 아니라 개파락할 때는 자, 빠져나갈 수 없는 게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이렇게 분산 투자도 중요하고 또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할 투자, 특히 이 자금 관리라든가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은 천번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크레시 바이오팜하고 바이넥스가 살펴보았고요. 또 바이넥스에 관한 뭐 중요한 상황이나 공시가 올려놓으면 그때그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크레시 바이오팜도 계속 신경 써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